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운과 복을 함께 살펴보는 풍수지리학입니다. 오늘은 풍수에서 가장 먼저 보는 단 하나의 자리, 복이 들어오는 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를 해도, 비싼 가구를 들여놔도, 심지어 매일 기도를 올린다고 해도 그 문이 닫혀 있다면 복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로 집의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입구가 아닙니다. 그 집의 기운의 입구, 재물운, 인간운, 건강운이 출입하는 통로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운은 문으로 들어오고 복은 문턱에서 머뭇거린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현관 하나가 복의 흐름을 막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복이 들어오는 문이 어떤 모습인지, 그 문이 막힐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복의 문을 여는 실천법까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복을 받고 싶다면 집의 입구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현관은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는 하늘의 기운과 조상님의 복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밝게, 환하게,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흐름이 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관을 창고처럼 쓰는 것, 그리고 현관 앞을 막아두는 것입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쌓여있고 짐이 여기저기 가득하거나 문 앞에 오래된 화분이 죽은 채 방치되어 있다면 그건 기운이 들어오지 말라는 무의식적 거부이자 복을 쫓는 습관이 됩니다. 풍수는 말합니다. 복은 열린 문을 기다리고 닫힌 기운은 기회도 막는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집엔 더 이상 막힌 기운이 머물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복이 들어오는 현관의 조건, 그리고 그 흐름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문이란 무엇인가? 풍수에서 문은 단순한 입구가 아니라 기운이 드나드는 호흡구입니다. 우리 몸에 코와 입이 있듯 집에도 숨을 쉬는 입구가 있고, 그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이 좁고 어둡거나 지저분하거나 복잡하게 막혀 있다면 그 집은 숨이 막힌 집이 됩니다. 이런 집은 기회가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좋은 인연이 생겨도 어긋나며, 돈이 벌려도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집을 복이 들어오다 말고 다시 나가는 집이라고 합니다. 복이 들어오는 좋은 문의 조건 3가지. 첫째, 밝고 환한 현관. 어두운 현관은 복의 기운이 머뭇거리는 곳입니다. 조명이 약하거나 늘 커튼을 쳐서 햇빛이 안 드는 구조는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조상님이 앉을 자리는 밝아야 한다는 옛 풍수 속담처럼 하늘의 기운은 빛을 따라 움직입니다. 작은 전등이라도 좋으니 항상 환한 상태를 유지하세요. 둘째, 정리된 신발과 바닥. 흙먼지, 어질러진 신발, 쌓아둔 택배 박스, 이런 것들이 현관에 쌓이면 복의 기운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기운의 정체가 시작됩니다. 현관은 가장 먼저 복이 맞이하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어지럽고 더럽다면 복도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셋째, 열려있는 통로.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벽이 보인다거나 좁은 복도가 압박감을 주는 구조라면 복이 제대로 흐르기 어렵습니다.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곧 인생의 흐름입니다. 문이 막혀 있다면 일도 꼬이고 인연도 끊기고 돈도 돌지 않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현관 앞에는 길게 열린 시선이 통하는 구조로 만들어주세요. 커튼을 정리하거나 거울이나 식물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확장해도 좋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여성 이영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일찍 은퇴한 뒤 자녀들은 출가하고 이제는 오롯이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리만치 집안이 무거워졌습니다. 늘 피곤하고 창문을 열어도 환기가 잘 안되는 듯 답답했고,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병원비, 수리비, 갑작스러운 송금 요청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잘 쓰던 세탁기도, 냉장고도 연달아 고장이 났죠. 괜히 저 혼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린 풍수지리 무료 강좌를 듣게 되었고 현관이 복의 입구라는 말에 무언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집 현관은 평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발이 10켤레 넘게 나열되어 있었고 택배 박스와 비닐봉지가 신발장 옆에 쌓여 있었으며 현관 조명은 누렇게 빛이 발에 꺼질 듯 말 듯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을 열면 앞에는 바로 닫힌 벽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현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버릴까 말까 망설였던 신발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신발장도 깨끗이 닦아낸 후 오래된 조명을 LED 전등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는 작은 향나무 화분을 하나 놓았습니다. 늘 퀴퀴했던 현관에서 은은한 초록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약 보름 뒤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래 끊겼던 친오빠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잘 지내? 아파트 투자 수익 좀 나서 동생 생각이 나더라. 생활에 보탰어.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을 현금으로 송금해주며 그동안 연락 못해 미안했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공석이던 동네에 요가 강사 자리가 생겨 이 씨는 소일거리로 시작한 요가 수업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와 활기를 찾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 문이 모든 걸 막고 있었어요. 그 문만 바꾸니까 기운도 사람도 복도 정말 거짓말처럼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의 문을 여는 실천 4가지. 첫 번째, 매일 아침 5분 현관을 정돈하십시오. 그날 하루의 기운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신발은 딱 자주 신는 2켤레만 놓으세요. 나머지는 신발장에 넣고 바닥은 항상 비워두세요. 세 번째, 현관에 식물을 두면 기운이 머뭅니다. 작은 행운목 스투키 파키라처럼 공기 정화와 기운 순환에 좋은 식물이 특히 좋습니다. 네 번째, 문 앞 바닥을 주 1회는 물걸레로 닦아주세요. 먼지와 찌든 기운은 기회와 복을 쫓아냅니다. 혹시 여러분의 집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무심코 지나치고 있는 그 자리가 혹시라도 복이 머무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현관을 정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는 왜 늘 현관 쪽이 불편하지? 하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증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 복이 움직일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풍수는 복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복이 들어올 문이 열려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집이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운, 조상님의 흐름, 하늘이 내려주는 복이 교차하는 운명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바로 지금 매일같이 지나치고 있는 그 현관문입니다. 복은 언제나 준비된 문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집의 기운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작은 실천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